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거리 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춥기도 하고요. 약속보다는 따뜻한 집에서 다음 주 시장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2부도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저는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칵테일을 좋아하실 것 같은 단타승부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지바이오 평단은 39,000원에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양쌤 미모는 여전하시네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5,6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네, 먼저 이지바이오입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이지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축산 아니면 이제 사료 관련 종목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51,900원까지 올랐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36,450원까지 하락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9,000원에 매수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도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아무래도 한번 급등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일단 내려올 수도 있겠다. 지금 7%, 8%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갭을 정도 메꾸려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시청자분은 여기에 어느 정도 더 하락하는 걸 보면서 좀 여유롭게 보실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 7%, 8%에서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7, 8% 구간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리 갭을 띄어서 올랐었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급락하는 경우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0% 정도로 손절가를 좀 잡으셨다가 아니면 조금씩 반등을 할 때 비중 축소를 하시든 이런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시려고 하시면은 잘라내는 게 좋겠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걸 좀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은 흐름 올라오는 걸 보시면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을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을 꾸려 나가실 때 여러분들 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아마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거래일 좀 내려오시는 거에서 좀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반등 여부를 보시고 10% 어느 정도 하락을 했으면 자르도록 이런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매수가가 56,000원이죠. 네.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은데 일단은 이 종목은 뭐 단기로 갈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일단 동방 만드는 회사고요. 이 배터리를 만들 때,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 부품,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가 좀 높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뭐 걱정을 하실 회사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적인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일단 주요 고객사들에서 투자자분들 일단 삼성 SDI, 우리 LG화학 이것까지만 보셔도 끝나는 거죠. 우리가 뭐 삼성 SDI가 우리 국내에만 매출이 나는 게 아니라 해외 이 고객사들이 많고 그렇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 또 테슬라 고객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실 기업까지도 아니다라는 점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박 만드는 회사가 이 일진 머티리얼즈 말고도 SK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SKC하고 이 일진 머티리얼즈하고요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보통은 한쪽에 대장주가 가면은 또 같이 관련주들이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뭐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위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5만 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물대가 좀 길게 많이 쌓여 있는 위치다 보니까 5만 원 선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동박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럴 때부터는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춰가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격대가 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일단 좀 중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괜찮은 회사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영진약품 네. 11,200원에 40%입니다. 네, 영진 약품이시고요. 11,100원에 4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바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오늘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또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양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양센 전문가님. 예,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영진약품 왜 이렇게 가격대가 높죠? 예, 높을 때 사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아, 왜 그랬을까요? 아, 매수 왜 하셨어요, 이 종목? 예, 그냥 올라가서 사신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네, 일단은 영진약품을 매수를 하셨을 때가 아마 이게 또 후보 물질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치료제 만들고 백신 만들고 그럴 때, 그쵸? 네, 그때 샀습니다. 그쵸. 이때가 아마 덱사메타소론 때문에 올라갔을 때 추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을 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일단은 저는 아직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셀트리온이 너무 강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약사들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진약품을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굳이 지금 구간에서 뭐 정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아직은 재료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도 아직은 힘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그리고 네. 손절 아직 하지 마시고, 자, 가격대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예, 네, 7,000원 가격대 손절가 꼭 잡으시고, 자, 올라가면서 9,000원, 만원대 이 가격대 올라가는지만 확인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9,000원, 만원대 가격대 돌파하면 그때 잠깐만 단가 낮추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매수가가 조금 낮아지면 그때 본전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영진약품 말고 정말 좋은 종목 많거든요. 올라갈 예, 때 매수하지 맞습니다. 마시고 아버님 아시겠죠? 네, 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저 시간이 걸릴까요? 얘가 일단은 또 재료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번에 이 영진약품 재료가 딱 노출될 때 아버님한테 삐삐 한번 칠게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천절가하고 올라갔을 때 가격대 9,000원하고 10,000원대 돌파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은 그래도 유지하실 때 좀 편안하실 것 같으니까 가격 구간대만 잘 체크해 주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진약품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창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많은 분들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는요, 바로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단타승부사님 포인트 엔지니어링 50% 3,600원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동방선기입니다. 동방선기 5,270원에 10%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메모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적으로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사신 금액대가 3,600원대고 3,100원대까지 내려왔으면 한 14%에서 15% 정도는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10월 달보다는 조금 더 올랐어요. 2,755원 이 저점 맞고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다행히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3,300원까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3,3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이제 물량들을 어느 정도 모았다가 올리지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힘이 없게. 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여러분 요거 시청하신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거래량이 여기 아무래도 지난 수요일에 좀 더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조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향성은 한번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3,300원대까지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50%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30%는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노려보신다는 3,600원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3,3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 그 안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동방선기입니다. 이 종목은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동방선기가 일단 이 기업 시총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요, 보시면 478억이에요. 478억. 그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차트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동방선기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정책주나 뭐 지지율에 의한 이제 정책 인맥주들 관련주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조심하시는 편이 좋고요. 정말 움직이지 않았을 때 공략을 하는 것 외에서는 급등주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매수 구간이 아니면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이 관련주가 아니고 또 우리는 정말 많은 테마주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시총이 작은 종목일수록 테마주에 너무나 빠르게 엮이고 그만큼 빠르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죽여놓고 나서 거래가 안 돼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매매를 하시려거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좀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종목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회사들 공략을 하시는 거지. 테마주 나도 모르는 테마주인데 그냥 올라가서 급등주 매수했어. 근데 지금 이만큼 밀렸어요. 몇 프로 밀렸습니까? 지금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0%가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종목 정리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오셔서 제가 진행하는 방식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주식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꼭 들어오셔서 꼭 배워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일진 다이아고요. 네. 예, 아까 금액을 잘못 얘기했는데 54,000원에 20%예요. 네, 54,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진다이아 이 종목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자,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 도와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식사하셨어요? 예, 아, 54,000원에 사셨어요? 네. 예, 54,000원이면 보니까 요 근래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산 거예요. 최근에? 산것 같아요. 예. 아, 한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은 아니고. 11월 11일? 예, 그쯤에, 예. 11월 달? 예. 아, 올라갈 것 같았는데 하락을 해갖고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으시죠? 예, 맞아요. 이때 이건 왜 사셨어요? 이렇게 보다가 이제 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아, 떨어진 것 같아서? 예, 좀 오를 것 같고 또 수소 쪽이 그쵸? 예, 성장 쪽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오르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지부진하고 답답해서? 거기서 좀 내려가고 네. 거기서만 계속 있어서. 저는 타이밍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6만 원대 가려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네. 54,000원 구간이면은 충분하게 뭐 54,000원? 54,000원? 네. 네, 그 정도가 맞으시죠? 그러면은 예. 아직까지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서 저는 좀 더 네네.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답답하지만 좋은 종목 잘 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 네. 종목 55,000원 구간 안에서도 올라올 때 파실 수 네.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55,000원 정도? 네, 55,000원 되면은 이 전고점이었던 55,000원 구간이거든요. 네네. 네, 이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때요? 예. 네, 왜 그러냐면 뭐 수익이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네네네. 종목 오를 때는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적이 예, 한 제가 9월 그거 달까지는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9월 달까지는 올랐는데 지금 예. 테마가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뭐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제 배터리 쪽이나 이런 거는 한번 급등 나올 때 급등을 하는데 소차 네. 관련 쪽은 아직 지지부진한 모습은 맞아요. 근데 한번 부각이 나오면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맞거든요. 그래서 네네. 요거를 저점에서 잡았다 생각하고 좀 기다리게 된다면은 저는 네.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된다면 55,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잡으시고 아니면은 소차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때 팔겠다라고 하시는 전략을 꾸린다면은 어느 정도 네. 보유하면서 급등할 때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기 55,000원은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많이 기다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다음 달? 다음 달? 네네. 예.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 나올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10월 달 말에 이 저점 네.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횡보 중이에요. 네네. 예, 물량 모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또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쁘고 귀여우신 아나운서님 채택해주세요. 네, 도와드릴게요. 단타 승부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S에너지고요. 9,150원에 15%입니다. 자, 이 종목 하나랑요. 자, 우리 양쌤을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 종목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한가인과 쌍둥이 같으신 양규비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S맥입니다. 1,930원에 30%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S에너지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S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고점일 때 사셨어요. 예, 보면은 S에너지가 사셨던 구간 9,150원만 되면은 계속 이 구간을 닫고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는 거를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잘 물량을 모아서 한 번 더 올리는 구간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이 9,1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안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구간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9,000원에서 9,100원까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굳이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보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상방으로 물량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9,000원하고 9,100원 요까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에너지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S맥은 우리 양쌤 전문가님 이 종목 바로 도와주시죠. 네, S맥 요즘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즘 많이 좀 질문이 들어와서. 근데 일단 S맥은 원래 IT 회사죠. 근데 이게 테마주로 엮이면서 혈장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은 뭐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수렴 구간이라서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는 시세가 조금 더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저가 이탈,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2,000원 그리고 2,150원 가격대 돌파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T큐브 20% 네. 평균 단가 10,000원입니다. 네, ST큐브 10,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또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양 선생님이요. 네, 양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S큐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올랐었어요. 몇 달 전에요. 그래서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졌길래 들어갔더니 이렇게 가지를 않네요. 왜 안 갈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 들어가셨는데요? 그냥 가격이 좀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죠. 재료는요? 재료는 그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한번 상을 친 적이 있었잖아요. 그 ST큐브가. 그래서 네. 좀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너무 안 가네요. 그 ST큐브가.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자분의 잘못된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오늘은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되게 점잖으시네요, 다들.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주가가 예. 왜 이렇게 안 갔을까요? 일단 이 기업이 원래 반도체 그리고 원래 하는 회사들이 자, 화면을 보시면 예. 전자 장비 기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예. 이번에 뭐 면역 항암제 바이오 예. 쪽으로 사업 진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쪽에 매출이 아. 날 수가 없어요. 아, 예.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아무리 뭐 관련성이 있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 주가가 더 올라가야 돼요. 정말 제대로 예. 된 재료로 갔으면. 근데 예.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예요? 8,800원. 근데 예.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통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약 하나를 만들어도 몇 년이 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예.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신사업을 진출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이게 실적이 안 나와도 이 회사 혹은 연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그 기술력을 팔아서 돈을 또 챙기면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까지는 예.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예. 매수 단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혹시나 지금은 또 셀트리온 쪽으로 집중 수급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예. 오히려 좀 단가를 낮춰서 한 9,500원 정도 낮추셔서 그래서 네. 9,500원 이상 평단가 낮추죠. 그리고 나서 네. 9,500원 이상 때부터는 이 추가 매수를 했었던 비중을 예. 단가를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홀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까지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매물대가 엄청나죠. 예. 그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올라가면서 비중 조절하시고 또 홀딩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열어봤고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돌파왕 단타 승부사님, 넥슨 GT고요. 2만 원대에 자, 4%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 도와드리고 싶어요. 양쌤 부탁드려요. 현대글로비스고요. 26천 원에 63%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넥슨 GT입니다. 이 종목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넥슨 GT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GT 같은 경우에도 28,000원 정도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구간 안에서 계속 하락을 해서 굉장히 지금 30%가 넘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비중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4%? 40%가 아니길 바라면서 4%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횡보 구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한 18,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때 18,000원대까지 오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그 구간 안에서 조금 자르든지 아니면 뭐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4%라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서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막 손절하지 마시고 손절도 못 하실 것 같아요. 30%가 넘으니까 하락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주에 대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다 보니까 한번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올라오면은 뭐 정리를 하든 지금 13,300원에서 하지 마시고요. 한 18,000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GT 도와드렸고요. 현대글로비스 이 종목은 우리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매수가가 206,000원인데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무거운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목을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도 수익 난 사람이 있고 손실이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차트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도 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혹시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20만 원 구간이 아마도 좀 단기 고점에 해당되니까 매수가 평단가가 오게 되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지금 현대글로비스보다는 다른 오히려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는 계속 보유를 하시다 보면은 좀 수익도 너무 더디고 생각보다 빠른 탄력이 붙지 않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주식의 재미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트컴퓨터. 네. 네, 가지고 있는데 좀 알아보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12,500원 20%. 네, 12,5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오늘 저희 양쌤 전문가님,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네.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양 선생님 좀 원하실까요? 부탁합니다. 네, 양쌤 선생님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컴퓨터 어떻게 매수하셨어요?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린 거 보고 샀는데 지금 올라갔을 때 한 5개월 샀어요? 됐는데 내려갔을 때 샀어요? 그때 한참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산 것 같은데 매수가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2,500원. 아우 괜찮네요, 어머니. 그때 13,800원인가 그렇게 갔었거든요. 14,000원까지 갔죠, 그렇죠? 근데 조금 내리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 몇 개월째 그래갖고 있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아. 내년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시면 이쪽 네. 비대면 의료산업 쪽으로 네, 디지털 네. 뉴딜 쪽으로 예산안이 한 8조 정도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 비트컴퓨터나 의료 헬스케어 쪽은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만 지금 또 코로나 증가 때문에 비대면 의료 시설들이 더 네. 많아져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쪽 비트컴퓨터는 추가적인 움직임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되 요즘 손바뀜들이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비중이 네. 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부담이 네. 된다라고 하면 비중을 올라갔을 때 수익권에서 당연히 네.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유지하시면서 올라갔을 땐 정리하시고 빠지면 또 네. 다시 한번 재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양쌤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에 추가 움직임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수익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양쌤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지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재료보다 빠른 눌림목입니다. 재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투자자분들. 자, 일단은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이 재료보다 빠른 눌림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재료가 노출되면은 따라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조금 더 좋은 가격대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눌림목이라는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매수.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연함을 잘 안 해요. 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힘을 모으는 장소. 그러니까 다 올라갔을 때 막 잔치를 벌일 것 같지만 올라가면 오히려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은 보유자의 영역. 그래서 주가는 그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올라가면은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떨어졌을 때는 없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또 선침해도 해주고 눌림 매수도 해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 굉장히 매력 있죠. 그래서 자, 차트를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보자가 기억하기 좋은 패턴들, N자 파동 이거 기억하세요? W 쌍바닥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방송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왜 몰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실전 대응을 하잖아요. 정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양봉 따라가서 매수하고 급등주 따라가서 매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정말 올해 한 해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3월 달 바닥 찍고 그리고 9월 달까지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박수권이에요. 그러니까 박수권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확 스트레스 받고 남들은 막 수익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손실이지? 먹었던 거 다 토했어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벌었던 거 반토막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말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급등주 그리고 양봉에서 매수만 하면 됐었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실력 테스트인 거예요. 10월 달은 그냥 투자자분들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갈 때 매수를 했더니 주가가 밀려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손절치고 그래 내가 손절쳤더니 또 올라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정말 반복을 했었던 게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미국 대선이라는 이 플랜이 있다 보니까 10월 한 달 동안은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알겠냐고요.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의 주의점이 재료에 집착하지 말고, 자, 반대로 양쌤은 자리에 집착하자. 그러니까 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눌림목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주가의 상승은 재료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고점 대비해서 비율상 절반만 자르면 돼요. 절반만.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 키의 절반 자르면 여기 허리에서부터 그냥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눌림 공략을 2분의 1 지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 최근에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 합병한다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떠들썩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아시아나를 사지 않으면 뭔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대한항공 내가 안 사면 뭔가 소외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매수를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속담에도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만약에 이게 시장에서 정말 더 크게 재료로 부각을 받았다면 이렇게 잔치가 끝나지 않죠. 이렇게 잔치가 끝나지 않아요. 자, 정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눌림 구간이 2분의 1 지점을 공략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쉬어가는 주가가 2분의 1 지점. 이 구간이 어떻게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매수를 하고 싶죠. 매수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음봉이 떨어지면 손절하고 싶죠. 손절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급등했네. 아, 재료가 있네. 그리고 밀리네. 아,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으니까 한번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죠. 일주일 정도 올라가죠. 일주일 하락을 해요. 그 나머지 다음 일주일. 그럼 3주 동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그럼 이 3주 기간 안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이 방식들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게 주식.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뭐 애기 등원시키고 난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그리고 뭐 정년 퇴직하시고 나서 난 소일거리라도 해야 돼. 용돈벌이라도 해야 돼. 라고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월급 삭감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재택근무라도 해야지. 뭐 재테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 잔고가 정말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주가 갱신하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 이 KC를 보시면요. 2분의 1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만 보시면 투자자분들 따라가고 싶죠.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주가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료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자, 기다리면 된다고요. 양쌤이 뭐라고요? 기다리면 된다고요. 자, 일주일 올라갔어요. 일주일 조정받죠. 그럼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쉽죠? 굉장히 쉽죠. 지금 TV 방송 보시면서 내가 왜 저걸 몰랐지? 투자자분들? 이제 알면 돼요. 주식은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해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략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급등주를 꼭 안 사도 다시 한번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급등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눌림목이 필요한 거고 눌림목은 힘을 모으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KC 같은 경우도 자, 크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쌍바닥을 이어갑니다. 쌍바닥. 나는 차트 볼 줄 몰라요. 그러면요. 자, 급등주의 기준을 보시고 일주일 상승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하락했어요. 이 종목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 매매가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내가 뭐 종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막 50개, 100개가 된다라고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종목은 급등주 하나만 찾아서 전략만 잘 잡고 2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KC 같은 경우도 오늘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요즘 시장의 패턴들이 상한가 가요. 그리고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주가 위치가 2,500원대까지 내려와야 2분의 1 지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막 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 이거 왜 안 가요? 왜 안 가요? 주가가 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눌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매매 방식들이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거. 자, 알소포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보세요. 여기 저가, 고가. 제가 이 알소포트라는 종목을 올해 몇 번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종목이 4,000원,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올해 8월 달, 9월 달에 이 알소포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근데 알소포트는요, 끼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알소포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원래도 이 알소포트는 원격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뭐 회사나 집합 장소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소포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가, 고가, 자, 중심 가격대까지니까 자, 14,000원, 13,000원 이 가격대가 2분의 1 지점까지 눌림목.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상승. 이런 식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주말 동안 해야 될 거. 주말 동안 급등주 잡기. 그리고 급등주를 잡으면서 일주일 동안 상승한 종목 잡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에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조정받는 종목들 찾아보기. 그러다 보면은 아, 얘네들의 이 주식의 이 움직임들 그리고 주식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움직임들을 계속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 주식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메가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가, 고가. 저가, 고가. 그러면 지금 당장에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저가, 고가, 주가가 이렇게 밀려요. 자, 눌림 가격대가 눌릴 때까지 계속 눌려요. 2분의 1까지 더 눌렸어요. 절반 더 눌렸어요. 원래는 이 가격대까지만 눌려야 되는데 더 눌렸어요. 이 정도는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버슈팅. 자,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분들 주가가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2,500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2,700원 가요. 2,800원 가요. 그러면 2,500원에서 더 간 거죠. 이런 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시장이 출렁출렁 움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이유도 눌림. 눌렸으니까요. 자,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투자자분들.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때 주가가 올라간 거는 재료.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차트 안에서 답이 있다. 투자자분들. 차트 안에서 답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재료가 터지고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 그렇죠? 이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종목들은 다 이 MTN 방송이 아니고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에서 제가 캡처를 다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자, 눌려주죠. 급등해주죠. 이때 매수 안 해도 돼요. 왜? 급등 이후에는 눌림목이 나온다라는 거.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자, 너무 아름다운 비율. 너무 아름다운 비율. 눌림목. 절반까지 눌러주네. 그러면 다시 상승. 급등해주네? 또 눌러주네? 다시 한번 급등해주네. 투자자분들. 급등하고 눌러주고 급등하고 눌러주고 급등하고. 이 연속적인 움직임들을 투자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아무 데나 투자해야지. 그냥 뭐 계속 홀딩하면 수익이 언젠간 나겠지. 그럴 거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조용히 묻어두시고 정말 투자를 하고 돈을 버실 거면 이런 식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주식시장의 질서를 모르면 돈도 안 벌려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굉장히 좀 웃기죠?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 최근에 건설주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GS건설. 일단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 크게 프로젝트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집도 외곽으로 많이 짓고, 그렇죠? 그리고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보수 공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과거 2018년도, 2019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좋을 거고, 그리고 내년이 더 좋을 거고. 그래서 업황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도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이러면 주가가 눌림 구간이 발생되면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눌림 구간이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주의 차트, 이미 새 파동이 나온 차트들, 그리고 자, 최초 상승 시작부터 100% 이상 상승 종목은 주의하자. 단기성 재료에 의한 상승은 주의하자.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새 파동이 다 나왔어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시세는 주의하자라는 거. 이런 패턴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중앙에너비스. 이번에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얘네들 단기성 재료.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물리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여기에 재료보다 중요한 매수가. 매수를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도 손실을 나는 사람이 있고요. 수익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보면 재료가 나온다. 이것도 동일하게 오늘 무료 방송에서 잠시 뒤에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양쌤이 가이드라인 다 잡아드릴 거예요. 늦지 않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시 30분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요일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자, 잠시 후 3시 30분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알 수 있는 좋은 강의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강의 정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보통 상한가를 목표를 보고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를 좀 많이 따라잡는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방식들을 조금 고쳐서
조금 선침해서 상한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선침해서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위치를 좀 선택을 하는 투자 방식을 좀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방식 그리고 양쌤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재료보다 중요한 매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보면은 재료가 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토요일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MTN 방송을 왔는데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도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시 30분 양쌤만의 투자 방법 알 수 있는 그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